자, 회사 3005번 가시고 부가가치 신고서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로 가서 4월부터 6월로 갔어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미래산업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다음과 같다. 자, 이 말은 곧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음 있는 자료는 전부 다 누락분이란 이야기죠. 그죠? 이런 표현이 없으면 정기신고서란 이야기고, 얘는 지금 전부 다 누락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락분이라고. 그럼 누락분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만 쓸 거잖아요. 여기에서만. 누락분이 아니면 왼쪽 여기서 쓸 건데, 누락분이라고 하면 오른쪽에만 쓰겠죠. 여기 매출 누락분 있고 매입 누락분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 글자 적혀 있는 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자, 누락분 다음과 같아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일은 생략하며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할 것. 납부 지연일수 91일 적용. 이거는 이제 현재 시험에서는 이런 것 잘 안 떠요. 자동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1번 제품을 A 거래처에 3월 30일에 판매하고 4월 11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지금 3월 30일 날 판매한 거, 예정 때 판매한 거에 대해서 지금 누락분이라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그러면 1번을 보면 지금 예정 누락분 매출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1번 칸에 700만 원이라고 써야 되겠죠. 33번 칸에. 자, 이해가시나요? 33번에 쓴 거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 얘를 3월 30일 날 판매했는데 4월 10일 날 발급했대요. 자, 그럼 얘 발급 정상적으로 하려 그러면 4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11일 발급했으니까 좀 늦게 발급했죠. 그러면 지연 발급에 걸렸네요. 발급이 잘못되면 전송은 안 봐도 돼요. 그러면 700만 원 가지고 얘는 우리는 26번 가산세 클릭해서 지연 발급에 700만 원이다라고 써둘게요. 다음 2번 차량 운반구 한 대를 3월 25일 매각하고 4월 10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이번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네요. 600만 원이. 그러면 얘네들 누락분이라 그랬으니까 7번에 33번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에 600만 원 더하면 1,300만 원이 되겠죠. 다음 얘는 3월 25일 매각한 거를 4월 10일 날 발급했으면 잘한 거죠. 그럼 발급 잘했으면 다음 전송을 보는데 다음 날 전송 안 했네. 그래도 7월 25일까지 했으니까 지연 전송이 되겠죠. 그럼 지연 전송에 6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가산세 클릭해서 지연 전송에 600만 원. 다음 제품 한 박스를 매출처의 선물로 증정했어요. 자, 제품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것,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이걸 매출처에 줬다면 사업상 증여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간주공급에 해당하면 시가로 180만 원이고, 그럼 과세거래에 증빙 없는 기타 34번 칸에 금액 18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제품 직수출에 대한 외화 대금 입금 증명원 직수출이니까 영세의 기타 36번에 금액 500만원 전부 다 누락분이라 그래서 문제에서 말해서 누락분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5번에 원재료를 3월 30일에 매입하고 4월 11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자, 이번엔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원재료 사고. 그러면 우리는 3월 12번에 세금계산서 38번 칸에다가 우리는 400만원에 40만원 써서 지금 여기 매입세액에 들어왔잖아. 그럼 얘 공제 받으면 되겠죠. 그죠? 하셨나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아래 문제 보면 3월 30일 매입했는데 4월 11일에 발급받았대요. 얘 언제까지 받아라 그랬죠? 다음 달 10일까지. 늦었네요. 지연수치 가산세가 되겠네요. 공제는 되지만 0.5% 가산세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연수치로 가서 가산세의 지연수치로 가서 400만원 여기에. 그럼 이제 다 하셨죠? 이 다음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그럼 여기에서 누락한 매출세액이 얼마죠? 누락한 거의 매출세 여기서 봐도 되고 여기서 봐도 되겠죠. 누락한 매출세액이 148만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누락한 거의 매출세액이 그럼 누락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40만원이죠. 불공제 없었잖아. 여기에 있는 이걸로 40 봐도 되죠. 불공제 있었으면 안 빼질 건데 얘는 불공제 아니니까. 자, 이걸 보셔도 되고 이걸 보셔도 되고 어떻게든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은 얼마죠? 어렵나요? 계산기로 쳐보면 되죠. 에? 잠깐 다시 계산기로. 자, 148만원인데 40만원이 매입세액이면 108만원이겠죠? 그죠? 맞죠? 그럼 108만원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자, 항상 이렇게 쓰고 나면 108만원 구해서 이렇게 누락한 납부세액 구해서 어떻게 하냐면 26번 클릭해서 바로 71번으로 가서 108만원을 쓰는 거예요. 여기 쓰려고 그 계산한 거예요. 누락한 납부세액 가지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계산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하셨나요? 그럼 여기에서 자 가산세 소수점 두 자리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108만원인데 자 가산세 과소 초과환급 얘 외우라 그랬어요. 이제 외우세요. 10% 10%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신고하면은 25% 75% 감면이라 25% 부과할 거라 그랬죠. 그러면 25% 그럼 27,000원이 가산세가 되네요.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적어놓은 거 보세요. 아니면 이거 보고 외우세요. 얘는 10% 가산세인데 75% 감면이라서 25% 곱한 거예요. 전 0.25로 소점 두 개 끊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27,000원이 가산세가 되죠.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지금 얘 두 개, 얘 두 개 이거.
10%하고 25%. 근데 이게 시험 때 생각 안 나죠? 그러면 버리시면 되지. 보고 있어봐야 생각 안 나면 끝이에요. 근데 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날 때, 자, 기회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팁 하나. 여기 넣었는데 생각이 안 나죠? 그럼 위에 보시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어요.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죠? 자, 이거 클릭하면 자, 작성 방법이 적혀 있는데, 자, 내용에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부당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자, 보면, 왜 이래? 자, 보면, 안 써줘. 죄송해요. 자, 여기에 그 외 일반 과소에 대한 건데, 10%라는 거 눈에 보이나요? 위치 한번 봐두면 다음에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10%인 거 확인하셨으면, 바로 그 아래에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에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면 75% 감면인 거예요. 그죠? 더 많은데 우리 더 많은 게 할 일이 없어서 뒤에 안 알려준 거였고 제가. 그럼 여기 있는 거 활용해 가지고 보셔도 돼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우리 가다가 그러면 예 생각하시고 10% 생각하셔서 하시는데 얘 열어두면 딴 거 클릭 못해서 불편해요. 가리겠다가 필요할 때면 켜기 하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럼 이거 구한 원리 이해가시죠? 10% 가산세에 75% 감면 뺀 거예요. 25% 곱하는 거 이유 모르겠으면 75% 구해가지고 이 금액 10%에다가 75% 빼세요. 그러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세트를 항상 같이 가는 게 얘가 신고하고 납부라 그랬잖아. 여기도 이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똑같이 108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파보창이 떴죠. 자, 1기 그럼 당초 납부 기한은 1기 예정 신고는 2020년 4월 25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1기 확정가 하고 있죠. 2020년 7월 25일. 그리고 확인. 그럼 이제 납부 지연됐죠. 자, 엔터 치면 여기 들어오나요? 여기 커서 들어왔나요? 자, 엔터 쳐서 여기 커서 들어와서 이거 제일 중요해요. 항상 여기 들어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놓쳐요. 우리 문제 중에 누락한 것 중에 영세율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 누락한 것 중에 영세율이 있었나요? 그렇죠. 직수출 있었죠. 찾으셨나요? 직수출 500만 원 있죠. 이거 진짜 많이 놓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는 거 우연 아니다 생각하고 영세율 있었나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영세율 있죠.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 쓰고. 그러니까 25% 나왔네. 아 25%래. 25,000원 나왔네.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여기하고 똑같은 가면 쓰라 그랬잖아. 상동이라고 위랑 똑같은 가면. 지금 얘도 신고부성실, 얘도 신고부성실이죠. 그럼 25,000원에 방금 75% 가면이니까 25% 부과하면 얘는 6,250원이네요. 0.5% 가산세율은 계산해 줬으니까 감면은 내가 해줘야지. 그죠? 감면만 내가 해줘야 되니까 감면율 계산만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랑 똑같은 감면율 적용한 거예요. 여기 정했던 거. 여기서 75% 적용했으니까 여기도 75% 적용해야지. 지금 다시 보시면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 같은 애예요. 둘 다 신고불성실인데 얘는 세기 없어서 과세표준으로 따로 신고하는 거, 따로 벌금 내는 거예요. 그럼 감면은 여기에 받았던 감면이랑 여기 감면이랑 같아야 되니까 나오는 세계 방금 25%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끝난 거예요. 예.
왜요? 예정 거였잖아. 예정 신고 언제까지죠? 일기 예정 신고. 지금 예정 때 누락한 거잖아. 예정 지금 쓴 게 예정 때 누락한 거죠. 예정 건 원래 당초 납부해야 되는 게 언제였죠? 4월 25일. 근데 지금은 언제 납부하고 있죠? 확정 때. 그래서 7월 25일 쓴 거예요. 원래 신고 언제 해야 됐는데 지금 신고 이때 하고 있다. 누락한 것 때. 그래서 며칠 늦었다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건 누락한 거 확정이면은 뭐 10월 25일, 21년도 1월 25일, 혹은 지금처럼 일기면 4월 25일, 7월 25일이 될 건데, 수정 신고였으면 확정 신고 7월 25일, 뭐 8월 며칠 이렇게 되겠죠. 확정 건 누락한 거에 대한 수정 신고라면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산세 첫 번째 거는 됐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볼 건데, 확정 신고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거래 자료가 전송되지 않은 거래 내역 이라 적혀 있는데, 여기에 7월 12일 적혀 있는 거를, 자, 이거 잘못 적었어요. 26일로 바꿔야 돼요. 12일을 26일로 변경해 주세요. 자, 그럼 왜 제가 26일이다라고 했는지는 잠시 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확정 신고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거래 자료가 전송되지 않은 거래 내역이다. 확정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세 신고서는 정산 반영됨. 그럼 지금 얘는 제대로 신고는 했는데, 근데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고 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전송 늦게 한 거에 대한 내용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5월 20일 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분 중 공급가액 300만원, 세액 30만원을 7월 26일 날 전송했다라고 하면, 자, 5월 20일 날 발급한 거는 언제까지 전송해야 되죠? 그렇죠. 5월 21일까지 전송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늦었잖아. 그럼 언제까지 해야 늦었다고 하죠? 7월 25일. 근데 제가 26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미전송이 되겠네요. 그럼 가산세 가서 미전송에 이에 대해서 30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책 저자가 원하는 게 미전송이었는데 과거에는 11일까지였거든. 연초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12일이라고 썼는데 지금 5일까지라서 26일에 자기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12일 그대로 봤다면 여기 지연 전송에다 300 더해야 될 거예요. 12일 그대로 쓴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26일이라 생각해서 여기 넣어본 거예요. 다음 6월 10일 매출분 공급가액 500만 원을 7월 26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7일에 전송. 자, 6월 10일 거면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7월 10일. 그럼 그때 7월 10일까지 안 하면 지연 시작인데 언제까지 지연? 그 7월 25일. 근데 26일 날 발급했으니까 미발급이 되죠. 그래서 미발급에 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나름 책 저자가 원했던 그림은 이 그림이었는데 그 날짜가 빈칸 채워놓은 거였는데 날짜가 변경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다음 474페이지로 가서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미래산업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전표 입력 사항과 구비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기존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작성함. 자, 매출사항에 보면 일단 먼저 2기 확정신고서 작성으로 갈게요.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보면 우리 시험 때도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기존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작성하라 적혀 있죠. 그럼 기존 있던 거 다 지우고 이번 문제 있는 것만 남겨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입력된 거 있으면 얘를 써서 지워버리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자, 9월 28일 제품 매출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 시 반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은 9월 30일 처리돼.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9월 28일 건데 9월 30일 날 발급 전송했으면 잘했는데 신고서에 예정 신고서에 누락을 했네요. 무슨 말인지 내용 이해가시나요? 그럼 신고서 누락했으면 여기에 예정 신고 누락분에 매출 사항이니까 33번에 4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위에서는 누락분에 대한 이야기 없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누락분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다음 거래처에 견본품 제공한 거예요. 시가로. 야, 이거는 간주 공급인가요? 아니죠. 견본품은 과세 거래에 안 들어가죠. 얘는 함정. 얘는 함정. 다음 10월 15일 제품 외상 판매 2,300만 원 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내 전송.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고 뭐 제대로 다 잘한 거네. 그러면 우리는 과세의 세금계산서인 1번 칸에다가 우리 2,300만 원의 별도라고 1번 칸에 써줘야 되겠죠. 그죠? 어떤 칸에 썼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0월 20일 날 하치장 반출액이 있네요. 하치장이라는 표현은 하치장 개설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하치장 개설 신고했으면 하치장은 사업장 아니네. 그러면 과세거래 아니네. 참고로 물건 보냈다는 거잖아. 그럼. 그렇죠? 자, 다음 11월 5일 날 제품 소매 신용카드 판매 세금계산서 미발급. 그럼 신용카드로 소매로 팔았고 130만 원이 공급가액이면 과세거래겠죠. 그러면 과세의 신용카드 3번 칸에 130만 원. 다음 11월 22일 제품 직수출액 외상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뭐 이건 상관없죠. 직수출이면 영세율의 기타 6번에 1,000만 원. 다음 12월 15일 거래처의 제품 무상 증정 시가로. 자, 이건 과세 거래인가요? 제품이라는 건 매입세 공제받은 건데 거래처에 주면 사업상 증여인 간주공급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간주공급으로 시가 780만 원이 되고, 그럼 간주공급은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으니까 과세의 기타인 4번 칸에 780만 원이 들어가야겠죠.
제가처럼 이론할 때 그래서 간주 공급이 회계 1급 때는 별 시원찮은데 세무 1급 때는 매입매출 전표도 그렇고 우리 신고서 할 때도 그렇고 간주 공급은 필요해요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 다음. 예? 그거는 그거였죠. 직매장 반출, 판매모조 타사업장 반출만 예외. 그죠? 그래요. 12월 25일 날 대손 확정된 외상매출금 대손세액 공제 적용 대손금이 110만 원이다. 이번엔 대손세액 공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대손금이 110만 원이면 대손세액은 110분의 10이니까 10만 원. 10만 원만큼 대손세액 공제 적용한다는 건 세액을 10만 원 빼줄 거란 이야기죠. 마이너스 10만 원. 다음 간주 임대료 1억 원이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율 2.1%, 대상 기간 일수 92일, 1년 365일, 단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사. 자, 간주 임대료는 부가세 신고서 몇 번 칸에 가야 되죠? 간주 임대료는 과세 거래로 보는데 증빙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4번에 가야 되죠. 그럼 우리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공식은 자, 우리 보증금 1억에다가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하면 0.021 되겠네요. 곱하기 보증금 보유 일수 그러면 365분의 92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1억 원 곱하기 그러면 얘는 52만 9천 315원이 되네요. 하셨나요? 그죠? 저 오른쪽 답안지의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봐도 얘가 뭘 잘못했는지 알면 뭐 실수했다고 말해주려고 하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도 안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얘가 이 금액인데 자 보시면 얘가 4번 칸에 갈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보면 지금 방금 했던 게 제가 1억 가지고 곱하기 2.1% 곱하기 92 나누기 365를 하면 이 금액인데 여기 이 금액이 우리 4번 칸에 갈 건데 4번 칸에 780만 원이 있죠. 그럼 더해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780만 원을 더해줄게요. 그러면 832만 9,315원이 나오죠. 그죠? 이금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시나요? 방금 간주 임대료 구한 거에다가 이 금액 더한 거예요. 그죠? 그럼 한 번에 나와서 이 금액 쓴 거예요. 이 금액. 예. 이거 소수점 절사니까. 자, 그럼 이제 매출에 대해서 입력이 끝났고 매출은 다음 매입 사항에서 원재료 매입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 시 반영 적혀 있죠. 자, 그럼 이번에 또 예정된 누락한 게 있었네요. 세용량서 수치한 거예요. 원재료니까. 자, 매입의 누락은 고정이다, 일반 매입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38번에 280만 원에 28만 원이다. 38번에 써주면 되겠죠.
10월 2일 날 원재료 외상 매입한 거 800만 원. 그럼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니까 원재료면 일반 매입 10번에 800만 원에 80만 원. 하셨나요? 다음 내구신용장에 의한 원재료 매입 1500 세금계산서 수취. 얘도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이고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얘도 10번. 그럼 여기에 150만 원 더하면 950만 원이고. 그런데 세액은 0원이죠. 내구신용장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세액은 80만 원. 매입은 영세율이든 뭐든 전부 다 여기잖아. 세금계산서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자, 다음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비용음용 승용차 구입 세금계산서 수취. 그럼 세금계산서에 이제 자동차니까 고정자산이죠. 그러면 1,500만 원에 150만 원. 그리고 얘는 공제받으면 안 되잖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 금액이. 여기에 나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들어가면 안 되니까 16번 클릭해서 1,500에 150만 원. 됐나요? 그럼 넣었다가 빼버리니까 얘만 공제되도록 되어 있죠. 얘는 넣었다 빼버려서. 다음 화물자동차 주유대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치. 얘 공제되나요? 그렇죠. 화물자동차니까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얘는 고정자산이니까 일반 매입에 14번 클릭하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41번에다가 50만 원에 5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죄송해요. 왜 저장하고 끝내려고 그러지? 자, 아래 보면 위 예정신고 누락분 외의 사항은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위외 신용카드 소매 매출분 없다. 경감 공제세액 없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누락한 납부세액이 있는지 환급세액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납부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되겠죠. 40만 원과 28만 원. 이 매입에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불공제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공제되는 거죠.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얼마가 되죠? 그렇죠. 12만 원 되죠. 40만 원에 28만 원 빼면 12만 원이겠지.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구한 이유가 가산세 와서 71번에 12만 원 쓰려고. 그럼 여기에 12만 원 썼으면 12만 원에 10%를 쓰고 그리고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되니까 75% 감면. 그러면 25%를 부과하면 3,000원이네요. 그죠? 하셨죠? 다음 이제 그대로 12만 원을 73번 납부 지연에 써주고
자, 이번에 우리 당초 2기 예정 신고 기간 언제였죠? 10월 25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신고하는 날은 2021년 1월 25일이죠.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 날짜가 오고, 항상 습관처럼 여기 들어온 건 우연 아니다. 영세율 혹시 있었나? 누락한 것 중에 영세율 있었나 확인해 보는데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끝났어요. 이제 진짜 끝나서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가산세가 지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섞여 있는 걸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좀 더 보고 오늘 끝낼게요. 쉬었다 합시다.